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 온다. 테슬라 놓치면 위험. 모건 스탠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투자 계획 영향을 분석하면서 테슬라 주식 투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담 존스가 이끄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팀은 이날 발간한 노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제조사와 신규 진입회사 모두에 대해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순탄치 않은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건 스탠리는 분석을 선택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의 이익과 불이익을 제공하는 연방법과 주정부법이 미로처럼 엉켜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는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를 놓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은 2조 2,500억 달러의 전체 투자 규모 중 1,740억 달러를 전기차 섹터를 위해 배정했다. 중국이 선도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노린 것이다. 테슬라는 생산과 공급망 차질에도 올해 1분기 18만 4,800대의 차량을 고객에 인도했고 18만 338대의 차량을 생산했다고 지난주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고객 인도 차량 대수는 18만 570대였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패러다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모델 3과 모델 Y에 대한 세계적인 이연 수요가 다음 단계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1,000억 달러. 테슬라 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는 이들에게 보조금으로 1,00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 교통부가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1,740억 달러를 계획 중인데 이 중에서 1,00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전역에 충전소를 50만 곳 건설하는 데에는 150억 달러가 쓰인다. 전기 스쿨버스에 200억 달러, 탄소 배출 제로의 대중교통 개발에 250억 달러, 기타 세금 인센티브로 140억 달러가 책정됐다.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은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와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봤다. GM과 테슬라는 20만 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해 현재의 7,500달러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연료전지 개발 책임자 퇴사 악재로 주가 급락.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가 7일 또 다른 험로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수소 전기차 부문 핵심 기술인 연료전지 개발 기술 책임자가 회사를 떠났다. 니콜라는 지난해 5회 상장을 대박을 친 뒤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 발표로 기대가 한껏 높아졌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9월 GM과 협력 발표 이틀 뒤 나온 공매도 세력 힌덴버그 리서치의 니콜라는 사기 보고서를 계기로 추락하기 시작한 니콜라가 이번에는 핵심 기술 개발 전망에서도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니콜라는 이날 기술 수소 연료전지 담당 부사장 제시 슈나이더가 지난 1일자로 회사를 떠났다고 발표했다. 슈나이더 부사장은 니콜라의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 저장 기술 엔지니어링 팀을 이끌어왔다. 니콜라 최고 경영자 마크 러셀은 이메일을 통해 제시 슈나이더가 최근 니콜라를 완전히 떠났다면서 니콜라는 그러나 그의 퇴사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소 산업의 사업 기회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은 제시가 지난 3년에 걸쳐 니콜라의 세계 정상급 연료전지와 수소 연구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책임자 이탈은 니콜라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니콜라 주가는 이날 전일비 0.93달러 급락해 12.29달러로 마감했다. 니콜라 주가는 지난 6월 특수목적 합병법인과 합병을 통한 5회 상장 이후 80% 넘게 폭락한 상태다. 올 들어서도 20% 가까이 추락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 니콜라는 처음에는 이 같은 주장에 펄쩍 뛰었지만 이후 힌덴버그 주장이 대부분 옳다고 시인했고 현재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슈나이더가 회사를 떠난 것은 니콜라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대형 악재다. 니콜라가 지난해 GM과 합작으로 생산하려던 전기 픽업 트럭 배적 계획을 취소하면서 수소연료 전지와 수소 충전소 건설은 이제 니콜라의 핵심 사업 부문이 됐기 때문이다. 전기와 수소 양날개 가운데 전기는 사실상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수소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니콜라는 슈나이더의 공백을 메울 계획도 없다고 밝혀 회사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니콜라는 슈나이더가 맡고 있던 기술 담당 부사장 직위 자체가 사라졌다면서 회사가 개발해서 그동안 개발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배치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니콜라는 현재 애리조나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에서 2023년부터 수소 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 전역에 수소연료 충전소 수백 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수소 충전소 건설은 이번 분기 중에 개시될 전망이다. 한편 니콜라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9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수소 트럭을 내놓겠다고 다짐한 상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퀄컴 5G 칩 제조 최우선. 현재 세계는 반도체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주요 기업들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칩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 전문 매체 샘모바일은 7일 대만 디지타임스를 인용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 TSMC가 퀄컴 5세대 이동통신 칩 대량 주문 제작에 합의하는 등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생산 능력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퀄컴에 전례 없는 호의를 베풀 것으로 보인다. TSMC가 퀄컴에서 정확히 어떤 칩을 수주하기로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는 이 제품이 현재 삼성이 단독 생산 중인 퀄컴 플래그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88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퀄컴은 자사 최고급 칩셋을 삼성과 TSMC에 위탁 생산한다. 최신작 스냅드래곤 888은 삼성이 단독 수주했다. 전작 스냅드래곤 865는 TSMC가 맡았다. 퀄컴은 생산시설을 따로 두지 않는 팹리스 업체로 파운드리를 한 곳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퀄컴이 차세대 주력 칩셋을 TSMC에 맡길지 여부다. 샘모바일은 퀄컴이 글로벌 칩셋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며 TSMC가 퀄컴에 제안한 이 호의가 삼성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삼성이 퀄컴의 새 5G 모뎀 칩 생산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제품은 최근 발표된 차세대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X65와 하위 모델인 X60이다. 앞서 퀄컴은 스냅드래곤 X65 칩이 4나노 미세 공정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4나노 공정 기술 계획을 공개한 곳은 삼성과 TSMC뿐이다. 삼성과 TSMC는 미세 공정 기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통신칩 업체인 퀄컴의 차세대 주력 칩셋을 TSMC가 수주할 경우 올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 간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은 올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8%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1위 TSMC 점유율은 56%다. TSMC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TSMC 2나노미터 연구 개발 및 새로운 생산시설 투자 1,000억 달러 규모 계획 발표.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TSMC가 차세대 공정 개발 및 추가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R&D 비용에 있어 1,000억 달러의 금액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TSMC는 현재 7나노미터 공정팩과 5나노미터 공정 등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파운드리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생산 설비를 늘리겠다고 전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도체의 수요 및 미래 먹거리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번 발표에서 밝힌 R&D 및 설비 확장 비용은 향후 3년간 약 2023년까지 지출할 계획이며 2나노미터 공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5나노미터 공정 팹에 있어서도 확장할 예정이라 덧붙여 말했다.
한편 현재 TSMC 5나노미터 공정의 도입으로는 애플 A14, AMD의 CPU 및 GPU, 엔비디아 일부 빅칩 등이 5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어 출시될 예정이다. 나눅스 투자 소식입니다. 나눅스 싱글소스 FDA 승인. 올해 안에 멀티소스 승인 총력. 미국 나스닥 상장 혁신 의료용상 기술기업 나눅스 대표이사 란 폴리아킨 대표이사가 부채 없이 2억 3천만 달러의 현금, 자산 보유 사실을 알리며 전 세계 의료용상 대중화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란 대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눅스는 장기적 비전인 전 세계 의료용상 대중화를 이루고자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SK텔레콤, 의료용상업계에서 입지가 높은 후지필름과 폭스콘 등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눅스 생산 역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란 대표는 자사 핵심 기술을 위한 반도체는 현재 한국, 일본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엑스레이 튜브의 조립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인터뷰 시점 기준 약 5,000개 이상 제품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히며 그간 나눅스를 향한 공매도 세력의 부정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FDA 승인 취득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란 대표는 부정적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품 출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눅스는 싱글소스 FDA 승인에 이어 멀티소스 FDA 승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눅스는 세계 최대 규모 영상의료학회 미국 영상의료 전문의로부터 실시간 기술 검증을 받았으며 한국에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해 클린룸 등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헌신적 태도를 강조했다. 란 대표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2는 엑스레이 기술의 높은 금액 때문에 적절한 의료영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며 우리 목표는 전 세계 의료영상 기술 대중화로 이는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과제이며 현재까지 잘해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